교통사고 발생하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입 닫으세요. 죄송합니다조차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블랙박스 영상과 육성 꼭 확보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만이 아니라 육성도 직접 증거입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 찾으십시오. 검찰 송치 후에는 99% 사건 뒤집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합의금 수천만 원 날린 사람들 제가 일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경찰 조사에서 제가 빨리 가고 있었어요.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징역 3년 선고받은 사람 봤습니다.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는 연간 20만 건 이상 터집니다. 하루 평균 547건이에요. 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동차 등기대수 2,500만 대, 운전하는 사람은 3,300명 시대에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교통사고 감정만 전문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경찰 변호사 측에서도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90% 이상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꼬인 케이스였습니다. 판결 뒤집은 사례만 5건 있고요. 중과실을 일반 과실로 바꾼 사례, 검찰 송치 후에도 뒤집은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6천만 원 면제받게 한 사례, 이런 것들을 직접 제가 처리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현장과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육성이 더 무섭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직접 증거로 인정됩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보다 훨씬 강력해요. 일반인이 즉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사본도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증거로 채택됩니다. 블랙박스는 영상만 녹화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 내부 그리고 밖에 외부 음성도 함께 녹화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미친놈, 죽을래, 개새끼 같은 이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이게 그대로 녹음되어 보복운전, 모욕죄, 특수폭행의 증거로 쓰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 개새끼야 자, 여기서 3번의 연타에 욕을 합니다.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시원하게 욕을 하신 이 운전자분은 모욕죄로 검찰에서 3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영상 보셨죠? 차에서 내려 쌍용했던 운전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 공개됐죠. 블루박스 육성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도 녹음됩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모든 발언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택시기사가 뺑소니 힘을 받는 케이스인데요. 보행자가 백밀러에 팔을 부딪혔는데 이 보행자가 일부러 골목길로 숨어버립니다. 택시기사는 사고를 인지하고 내려서 피해자를 찾았지만 보행자가 숨어버렸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떠났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이후 보행자는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합의금 많이 받으려는 의도였죠.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육성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어요. 백밀러 충돌할 때 충돌은 몇 초 만에 보행자가 골목길에 숨었는지,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면서 그 시간이 몇 초 몇 분인지 정확히 계산했죠. 결과적으로 보행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뺑소니로 엮기 위해 숨었었다는 점이 증명됐고요. 택시기사는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보행자는 당연히 보험 사기로 구속됐습니다. 만약 육성이나 영상 분석이 없이 단순히 사고 후 현장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했다면 뺑소니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블랙박스 녹음으로 보복운전과 특수폭행 혐의 성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끼어들기 했다고 화가 나서 빵빵빵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고 전조등을 다다닥 쳤쌓고 차에서 내려 욕설한 행위, 이게 모두 블랙박스에 녹음되면 보복운전 증거가 됩니다. 보복운전은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특수폭행으로 분류돼요.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왜냐? 자동차는 원동기를 이용한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에서는 보고 있어요. 즉 차량을 흉기로 봅니다. 칼만 흉기가 아니에요. 사고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욕설하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을 한 경우 이 모든 육성이 증거로 제출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입 다무는 게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빨리 가고 있었어요. 이 말 하는 순간 과속 인정하는 겁니다. 과속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예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맞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책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속도 위반 여부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 타이어 스피드 마크 길이, 충돌 시 차량 파손 정도 등 종합해서 정밀하게 분석하면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제가 먼저 빨리 갔어요 말하면 이 진술이 조서에 기록되고 검찰과 법원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테슬라 급발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1000분의 1초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출발부터 충돌 지점까지는 시속 150km.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요, 1초에 43.6m를 지나가요. 휘잉하니 테슬라 차량을 0.9초 만에 급가속한 걸로 계산됐습니다. 이 분석 내용도 3D 올렸더니 조회수가 2만 나왔어요. 숫자로 찍으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깜빡했어요, 잠깐 졸았어요. 이 진술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자백하는 겁니다. 신호 위반은 12대 중과실 하나이고 이로 인해 상대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졸음운전 역시 중과실에 준하게 처벌을 받아요. 중상해가 뭐냐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서 팔이 잘려져 나가버렸다. 잘려져 나간 팔을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게 불치라고 합니다. 반대로 팔에 표피를 뚫고 뼈가 나오고 뭐 깨지고 아주 아작이 난 게 이게 치료하려면 몇 개월 몇 년 걸릴 수 있잖아요. 이게 난치예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운전자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깜빡했다는 말은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조서에 기록되면 형사처벌과 합의금 협상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특히 처벌이 무거워요. 졸음 운전 사망 사고 경우 무죄받기 어렵고 대부분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고됩니다. 피의자 측과 합의 잘 마무리하고 반성문 지출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상대가 먼저 끼어들어서 욕했어요 이렇게 진술하면 보복운전과 모욕죄로 욕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어도 내가 욕설하거나 보복행위한 건 별개의 범죄예요.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거나 전조등 켜고 끄는 행위, 차에서 내려 욕설이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 이게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돼요. 모욕죄는요, 신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받지만 블랙박스 육성에 욕설이 녹음되고 있으면 피해자는 쉽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전과 기록이 남아요.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2.5톤 트럭과 1톤 트럭 사이에 실량이가 있었던 케이스예요. 앞서가던 1톤 트럭이 이유 없이 3초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뒤따라가던 2.5톤 트럭이 측면으로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차량 운전자는 숙취운전, 그때가 9시였나? 0.03 이하로 측정됐고 뒷차량 운전자는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블랙박스 육성과 운전 패턴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그 양보해주는 게 어렵냐? 네 번째, 사고인지 몰랐어요. 이 진술은 뺑소니 누명 쓸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습니다. 사망사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1년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에요.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사고인지를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제로 경미한 접촉 사고 경우 운전자가 인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경찰 조사받게 돼요. 이때 정말 몰랐다? 라고 진술하면서 충돌 당시 차량 내부에서 충격음이나 놀라는 반응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군인이 운전 중 자동차 하부에 덜컹 하는 소리가 났는데 잘 몰랐던 사고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밑에 깔려서 사망한 게 확인됐고 그 군인에게 군검사가 3년 징역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각도에서는 할머니께서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했고요. 재판 통해 결국 벌금 1,000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합의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의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무죄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자와 합의금 지급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해 줄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책임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민사적 책임 해결하는 거고, 여기에서 민사적 책임이란 지금 내가 일으킨 교통사고,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타난 손해를 말한 거고, 그래서 그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내 주머니에서 피해자에게 준 돈을 말해요. 이것을 전보라고 하는데, 전보 처리하거나 아니면 보험사가 보험 처리한 걸로 이걸 말하죠. 형사책임은 교도소 가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형사책임은 별개예요.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말하면 본인 과실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게 조서에 기록되면 형사처벌과 보험사 과실 비율 산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왜 말 실수가 판결을 바꾸는가? 경찰 조사가 판결의 99%를 결정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조사하고 사고 사실 확인을 작성합니다. 이 서류에 차량 1로 기재되면 가해자로 분류되고 차량 2로 기재되면 피해자로 분리돼요. 이 초기 판단이 검찰 송치와 법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술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먼저 사과하는 게 인간적으로 맞지만 법적으로는 과실 인정하는 겁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진술하면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요. 검찰에 송치되면 99% 이상 뒤집기 어렵다는 게 업계 상식입니다. 사설 감정에는 공권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받기 전 제일 먼저 전문가 찾아와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은 운전자 진술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합니다. 차량 파손 정도, 타이어 스키드 마크, 충돌 각도, 속도 계산 등 과학적 분석 자료와 진술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예요. 경찰 조서 시에도 경찰관이 묻잖아요. 문답으로 어디 살아요? 어떻게 났어요? 이렇게 오두리 치잖아요. 그게 서류고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빨리 갔어요 먼저 말해버립니다. 이게 조서에 기록되면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해서 실제로는 제한 속도 이내였습니다 주장해도 법원은 경찰 조서의 진술을 더 신뢰해요.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프레임 잘라서 분석합니다. 시계 각도법을 사용하여 360도 원 위에서 차량의 최종 충돌 위치 표시하고 몇 도 방향에서 충돌 발생했는지 계산합니다. 저는 시속 157km, 0.9초, 급가속 91.45km 이렇게 콕 집어서 숫자로 말해요. 숫자는 반박이 불가합니다. 판사는 빠르다는 주관적 표현보다 시속 157km라는 객관적 수치를 더 신뢰해요. 진주에서 발생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50대 후반 여성이 마티즈를 타고 가다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그 다음 평지가 나왔거든요. 그 순간 스프링이 풀리면서 스핀 먹었어요. 비 오는 날 때마침 그 웅덩이에 빗물이 있었고 그 웅덩이를 밟으면서 차량이 중앙에 침범했고 상대 차량이 스포츠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는 크게 다쳤어요. 양팔과 양다리가 잘렸죠.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으로 1급 장애 기준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에 따라 이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구상금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 분석한 결과 오르막길에서 스프링 풀리고 웅덩이를 밟으면서 스핀이 발생한 것이지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점을 증명했거든요.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 감정서를 이용하여 이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일반 과실이라 판단했고 저희 감정서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금 청구 취소됐죠. 만약에 저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가족은 집을 팔아야 했을 거예요. 탱크로리가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마티즈가 달려와서 충돌한 사건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큰 차가 작은 차를 보호한다는 우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사회 청년 때문에 과실비율 5대5 나왔습니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억울했습니다. 저희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마티즈가 과속으로 달려왔고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저희들이 이 점을 입증했습니다. 분심위는 약 60명 변호사가 손해적으로 심의하는데 저희가 정밀 분석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례는 사회 통념과 법리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이고요. 큰 차가 작은 차 보호해야 한다는 우자 부담의 원칙인 사회 통념은 맞지만 작은 차가 과속으로 달려와서 충돌한 것까지 큰 차에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합니다. 숫자로 보여줘야 분심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간에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발생하면 3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입 닫으세요. 사고가도 변명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조차 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빨리 갔어요, 깜빡했어요, 절았어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어줍지 않은 이 한마디가 징역 3년과 벌금 수천만 원 결정합니다. 무섭습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 영상과 육성 꼭 확보하십시오. 블랙박스 영상만이 아니라 육성도 직접 증거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모든 말이 녹음되어
법정에서 쓰여집니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확인하십시오. 상대방 블랙박스에 당신의 욕설이나 위협적인 발언이 녹음되어 있으면 보복운전이나 모욕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 찾으십시오. 경찰 조사에서 한 번 잘못 진술하면 검찰 송치 후에는 99% 사건 뒤집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뢰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제 센터에는 한 달에 30건까지 처리 가능하고 대기 중도 있습니다. 다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거나 합의금 수천만 원 날리는 사람들 제가 일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